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정보공학과의 김영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똑똑해지는 CCTV, 그럼 프라이버시는? 라는 주제입니다. 아마도 CCTV에 대해서는 다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CCTV 많이 보죠. 거리에서도 보고, 특히 이 건물 안에서도 있죠. 여러분 또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문 앞에 이렇게 또 CCTV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정말 이 CCTV가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그리고 정말 똑똑해지는 그런 CCTV가 그럼 무작정 다 좋을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들을 좀 사용할 수 있나라는 그런 주제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주제예요. 우선 첫 번째로 CCTV가 뭐야? 그다음에 그러면 지능형 CCTV는 또 뭘까? 이 두 개의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런 지능형 CCTV가 그러면 어떠한 또 문제를 얘기를 하는지, 사실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좀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 볼 거예요. 그럼 또 프라이버시는 뭐지? 라고 또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들. 근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여기 좀 이렇게 참석한 친구들이 조금 어린 것 같아서, 내용은 되도록이면 제가 조금 쉬운 내용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좀 제가 스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CCTV가 뭔지 보고, CCTV의 구성 요소, 용도, 블라블라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CCTV 다 알죠? 그렇죠? CCTV. 많이 들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다 알 텐데, 그러면 CCTV가 뭐의 약자일까? 항상 그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용어의 풀네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러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자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획득한 영상 정보를 폐쇄망으로 특정 수신자에게 전송 및 저장하는 시스템. 즉 정의에서 보듯이 CCTV는 단순히 카메라만으로 우리가 CCTV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의해서 생성이 된 그런 영상을 저장을 하고, 저장된 영상을 사실 분석하는,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틀어서 우리가 CCTV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CCTV를 다른 용어로 보안 카메라, 시큐리티 카메라 또는 서베일리언스, 감시라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정보 처리기, 무인 감시 카메라, 다양한 이러한 용어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폐쇄회로의 의미는 뭘까? 그럼 카메라에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걸 저장을 하면 그걸 다 CCTV라고 하는가? 아니에요. 폐쇄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데나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구역에 의해서 비디오 시스템에 의해서 촬영하는 특정한 공간이에요. 그러한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촬영한 영상을 아무나 봐서는 안 됩니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특정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회사나 아마 여기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CCTV를 관리하는 그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보안 구역이. 그 구역 안에서만 영상을 검색도 할 수가 있고 분석도 할 수가 있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 회로의 어떤 개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CCTV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사실 제가 앞서서 벌써 정리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우선 카메라가 필요하고 얘를 폐쇄망에 의해서 전달을 해야 돼. 전달을 할 뭐가 필요해요? 전송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역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저장을 하고 하냐, 이게 또 관건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된 영상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죠. 저장하고 이런 걸 우리가 DVR, MVR, 이렇게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드, 이렇게 또 이런 저장하고 또 열람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이걸 그냥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실제 어떤 이상 행위라든지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VMS,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제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제 시스템 지금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지능형이라고, 제가 지능형 키워드라는 걸 붙였는데, 옛날에 그런 CCTV 있고 지능형 CCTV도 똑같이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좋아요. CCTV의 주요 용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어때요? 우선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감시. 어떻게 보면 감시라고 했지만 좀 감시는 조금 좀 거친 용어이긴 합니다. 감시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감시라는 것보다 방법용, 특히 이제 방법이라는 또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여기 보는 것처럼 교통 관제, 그렇죠? 여러분들 뉴스 보면 요거 있죠.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실제 교통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TV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교통 카메라입니다. 그 CCTV 카메라를 통해서 교통의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풀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더 많은데 혹시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CCTV를 봤는데, 그러면 앞에 또 지능형이라는 게 붙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부분의 이 CCTV 시스템은 지능형 CCTV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능형이라는 것은 뭘까?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지능형 CCTV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접목을 하게 됩니다. 이 CCTV 시스템에. 그래서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는 단순히 CCTV를 통해서 영상을 저장만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행동, 사람의 어떤 행동들도 식별을 할 수가 있고, 이상 행동도 감지를 할 수가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자동으로 목표물이라든지 이동물체를 탐지하고, 탐지된 것을 식별을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차량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별도 하고. 그러면 이런 객체들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동을 하면은 그것도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도 식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이상한 행동하면은 카메라로 다 찍히고 그게 다 보고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지능형 CCTV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 기술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영상의 이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상의 어떤 화질이라고 하죠. 화질이 또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이 영상 보안에 관련이 된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앞서 얘기한 그런 똑똑한 CCTV가 나오게 된 것은 결국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우선은 너무 저해상도에서는 식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주 초고해상도의 그런 영상들, 그런 카메라들이 개발이 되고 그거에 기반을 해서 뭐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이 되고 기존에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뭐 아날로그 형태로 속도가 훨씬 더 느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송 채널이 있었는데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카메라로 찍는 것은 화질도 높을 테고 용량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야겠죠. 그러면 빠른 전송 채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거라든지 이런 AI 기술들이 이때부터 역시 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똑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지금은 조금 더 저희가 지나서 뭐 하나의 그런 영상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RGB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건 어두웠을 때 저조도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두웠을 때 찍은 그런 영상도 같이 접목을 해서 식별을 하는 그런 기술들도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서 이제 CCTV하고 지능형 CCTV가 뭔지 한번 봤었고, 그러면 그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면 이 표와 같을 것 같아요. 보는 것처럼 큰 우선 주요 특징 뭐예요? 기존의 일반 CCTV는 모든 영상을 사실 관제사, 영상을 이렇게 보는 분들을 관제사라고 부릅니다. 관제사가 항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특히 감시 같은 경우는 누가 뭘 훔쳐가는지, 싸움을 하는지, 뭐 사고가 발생을 하는지 관제사가 그걸 모든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지능형 CCTV는 물론 관제사가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기 전에 벌써 영상 분석 시스템에서 누가 뭘 훔쳐가는지, 그러니까 이상한 침입을 하는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어떠한 총기라든지 흉기 같은 걸 들고 다니는지, 쓰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검출을 해서 관제사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거 이상 상황 발생을 했어. 이런 특징.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결국은 지능형 CCTV는 이 관제사의 이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제사가 과연 몇 개의 CCTV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물론 지자체별로 틀리긴 하지만 보통 500개에서 1000개 사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관제사가 이걸 다 이렇게 봐요?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능 CCTV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항상 앉아서 보고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오래 있을수록. 그러니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능형 CCTV가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안 보더라도 알람이 울리게 되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 아까 구성 요소에서 카메라가 있었죠. 예전에 CCTV는 굉장히 우선 아날로그 카메라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50만 이하의 저화소 카메라를 사용을 해요.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지능 CCTV에서는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 같은 경우 고정된 영역만을 촬영을 한다면은 지금의 지능 CCTV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영역 내에서 줌인, 줌아웃 이런 기능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케이블이었습니다. 전송 케이블. 기존에 일반 CCTV 같은 경우에는 이 동축 케이블 최대 전송 속도가 1GBps밖에 안 돼요. 근데 어때요? 그러면 결국은 고화질로 찍어도 아무리 빨리 보내도 1GBps 아무리 빨라도 이게 맥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GBps 네트워크 케이블 사용 거의 40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영상이라도 빠른 속도 안에 결국 효율적으로 이 딜레이 없이 전송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저장 장치 측면에서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VTR,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입니다. CR이 없었는데 또는 뭐 DVR을 사용을 했긴 했지만은 사실 테이프 형태의 그런 저장 장치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검색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뭐 DVR이라든지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같은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빨리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분석이 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분석 장치, 일반 CCTV 없죠. 그냥 관제사가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능형 CCTV에서는 자동 영상 분석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이상 물체라든지 상황에 대한 그런 영상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지능형 CCTV가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정말 좋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앞서서 관제사의 그 관제를 돕기 위해서 지능형 CCTV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 관제사의 일이 줄어들었느냐. 현재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맞아요. 예스긴 한데 아주 작은 예스. 왜냐하면은 지능형이라는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다고 접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되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아야만 제대로 된 학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저런 오탐이 굉장히 많아요. 오탐. 그러니까 잘못된 디텍션 뭐 이런 거예요. 왜? AI에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그런 데이터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입이 됐긴 했지만 사실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노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알림이 많다 보니까 관제사가 이 기능을 꺼놓고 관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실제 관제사분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지능형 CCTV가 조금 더 완벽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 요거는 그러면 지능형 CCTV 앞서 잠시 뭐 사용되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긴 했지만은 한번 이거는 더 다양한 분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실제 이런 보안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보안 뉴스에서 설문 형태로 한 1,200분 이상 이제 설문을 진행한 거로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선 CCTV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방범용입니다. 그렇죠. 방범용. 어디 가든지 방범용 카메라가 있어요. 특히 아파트, 건물, 상가든 그렇죠.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재난 상황에서도 이 CCTV를 활용을 합니다. 지능형 CCTV. 그럼 이 재난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재난? 좋아요. 화재가 연기가 나든 조그만 불빛이 이렇게 났을 때 빨리 디텍션해서 알려주는 거죠. 네, 이런 거. 화재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아까 물도 있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눈 오는 거 이런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화재 분야에서 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다른 분야는 역시 또 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데이터가 없어서 아직은 제대로 된 그런 지능형 CCTV 앞서 말씀드린 어떤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어떤 교통 도로정보 수집, 그 다음에 주정차,
그다음에 차량 번호 인식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다음에 군사 시설에도 의외로 많이 쓰여요. 특히 휴전선에 가까운 부분, 그렇죠? 북한군이 넘어올 수 있는 거고 또 해안가에 또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객체만 탐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상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노트를 받게 되면 아무거나 다 찾아내면 그 보는 사람이 관제사가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 다 거짓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디텍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이외에도 농업에서도 많이 써요. 이게 왜 농업 많이 쓸까요? 누가 들어와서 농작물을 훔쳐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감시의 의미인데 이거 말고 이 농작물이 어떤 병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병이 든 거를 일찍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실제 병이 들기 전에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농약을 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들도 역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 CCTV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이제 가장 활발하게 또 적용되고 있는 기능은 뭐냐? 뭐 앞서서 지능형 CCTV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추적,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트래킹 있었고 객체 인식, 그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객체 인식입니다. 객체라는 것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객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디텍션 하게 되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분화적으로 그게 진짜 사람이더라도 뭐 어린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더라도 얘 홍길동이야. 누군지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누군지도. 굉장히. 동물이면 이게 토끼인지 아니면 사슴인지 호랑인지 또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좀 그런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이외에도 어떤 침입이라든지 배회, 화재 감지, 방화, 뭐 쓰러짐, 마케팅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객체 인식이라든지 침입 이런 기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제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제가 4가지 예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이나요? 어떤 그림 같아요? 지능형 CCTV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기 영어로 써있긴 하지만 영어를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Object Detection이라고 했죠? 객체를 detect, 찾아내는 거예요.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지 이렇게 그래서 바운딩 박스 이게 네모 상자가 쓰여도 이렇게 돼 있죠. 저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 부분도 지금 식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인지. 좋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Facial Recognition이라고 했네요. 뭐예요? Facial이 뭐예요? 얼굴 인식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얼굴을 보고 얘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 세 번째는 뭔가요? 트래픽 모니터링 뭐예요? 그렇죠. 교통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실 좀 이 빛이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각각의 차량들을 디텍트하고 각각의 넘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넘버를 또 추적도 할 수가 있고 자세히 볼 수도 있고 저쪽 왼쪽에 보게 되면은 또 어떤 게 보여요? 여기 보게 되면 멈춰진 차까지 어떤 공간에 이런 것들도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게 되고 그러면 이런 걸 보고서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나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리포트가 할 수가 있어서 경찰에 가서 또 확인을 할 수 있기도 하겠죠. 좋아요. 마지막 뭔 것 같아요? 조금 어렵네요. PPE 모니터링. 결국 PPE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림으로 보고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뭐예요? 개인 보호 장비. 그러니까 안전 보호 장비를 위한 것. 결국은 이건 뭐예요? 지금 딱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공사장이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꼭 착용해야 되는 안전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머리 헬멧부터 시작을 해서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도 확인한다는 얘기죠.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분은 작업을 못 하게끔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끝났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뒤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로 CCTV가 똑똑하긴 한데 정말 이게 퍼펙트한가? 문제가 없나?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보인 예제 중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생활 침해. 그렇죠. 왜? 맞아요. 저 동영상 영상을 보니까 쟤 누군데? 쟤 지금 공항에 있네? 공항이 어디네? 사실 나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죠? 개인은 알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한 나의 사적인 그러한 것들, 사적인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는 거. 이게 바로 사실 이제 프라이버시입니다. 결국은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 프라이버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버시라는 게 뭘까? 앞서서 우리가 지능형 CCTV에서 이 프라이버시하고 그러면 어떠한 충돌이 발생을 하나? 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뭔가요? 개인적인 거. 좋아요. 그리고 사적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사적인 거. 그리고 남에게 간섭하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면 내 사적인 것 나만 알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영상 내에서 홍길동이라고 식별을 못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보호하는 거,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예요. 보호.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아야 돼요. 이렇게 영상 그 카메라가 어디 가든 다 있지만은 나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노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물론 폐쇄 공간에서 허가된 사용자만이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악의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면 관리자 중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악의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걸 노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원래 원본 영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 기술에 대해서는 세 번째 토픽에서 다루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앞서서도 계속 제가 뭐 예제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능형 CCTV하고 프라이버시하고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는지 그런 사례들.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결국은 얼굴 인식 데이터를 남용하는 경우. 그거 중에 하나가 중국의 CCTV 시스템을 지금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다음에 저희보다도 훨씬 더 조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거기는 왜냐면 거기는 프라이버시를 사실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연구용으로 사실 많이 또 쓰일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는 안 됩니다.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씁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이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데이터가 있어야 사실 쓰는 건데 기술이라는 게
데이터가 없어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아무튼 중국이 정말 이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기술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것처럼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역시 CCTV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얼굴 시스템, 이런 인식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 주민들을 감시하고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리포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역시 또 얼굴 인식 쪽인데 이거는 아마존 하면 역시 또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recognition이라는 그러한 어떤 툴을 만들었는데 이 툴을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이제 미국의 몇몇 그런 주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활용. 왜? 사실은 범죄 목적을 위해서 범죄 수사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 인종 그룹에 대해서 오작동. 여기 지금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흑인 남성이 사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고 체포된 그런 사례들. 사실 오르죠. 특히 이런 좀 흑인 그런 인종에 대해서 이런 오작동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또 역시 인종적 편향성에 대한 이슈에 대한 것이 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생활 노출. 앞서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내가 뭐 쇼핑몰을 가든 앞선 예제처럼 어떤 공항이든 아니면 그런 데서 촬영이 된 그런 영상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노출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형 쇼핑몰에서 촬영이 된 그런 CCTV 영상이 유출이 돼서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사고 뭐 그들의 행동이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담겨서 이런 사생활 침해로 까지 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러한 우리가 똑똑한 그런 지능형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토픽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지능형 영상 보안 기술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근데 다 스킵을 하고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둘 거냐면은 영상 보안 기술 이쪽 맨 밑에 있는 요 분류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죠. 우선은 즉 요 영상 보안 기술도 크게 보안 침해 방지 기술 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안 침해 방지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영상 이 카메라 센서들이 또 해킹이 당할 수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해킹에 대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영상 암복화가 사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사실 이 촬영이 된 영상이 실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거를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출이 되더라도 그 원래 영상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상 암복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또 함부로 변조해서도 안 되죠. 특히 요즘은 어때요? 딥페이크 있죠. 그래서 쉽게 영상들을 많이 변조하고 조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프라이버시가 아까 뭐랬죠?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게 뭐였어요?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했어요. 식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게 대상이 뭐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차량 번호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생활, 그 여러 행위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보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한 기술들 우리가 de-identification 기술이에요. 비식별화 기술입니다. 비식별, 그렇죠?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영상 비식별화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거 이외에도 처음에 CCTV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좀 프라이버시 중심적으로 먼저 설계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시스템 설계적인 측면이고, 법적으로도 사실 법령으로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 제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영상 비식별화하기 위한 기술들은 또 다시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식별, 누군지 모르게끔 하려면은 암호화를 하거나 영상 암호화를 하거나, 또는 영상 익명화, 여기처럼 애너미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비익명화 기술을 통해서 암호를 비식별화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쉽게 요거 먼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영상 익명화 기술이 블러링, 노이즈, 마스킹, 모자이크, 스크램블, 디페이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우선 이건 제가 스킵을 하고, 블러링 기술은 뭐예요? 블러, 흐리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왼쪽에 멋있으신 분이 계신데, 사실 이렇게 블러링 처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흐릿하게 되니까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비식별화가 되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픽셀라이제이션, 모자이크 처리. 이게 하나가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큰 픽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면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픽셀라이제이션,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램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램블 에그 어디 가면 하죠? 저 어때요? 막 뒤섞이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봐도 영상이 어때요? 굉장히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이렇게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저는 사실 영상 암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익명화 기술은 그러면 이렇게 비식별했으니까 그럼 완벽한가?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과연 완벽한가? 사실 지금 이 기술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완벽한가? 저의 의견은 no, 아니다. 분명히 비식별하는 처리가 됐어요. 누군지는 식별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상이라는 것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기록이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 사고가의 원인이 뭔지 사실 다시 봐야 됩니다. 검색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영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서 이러한 기술들은, 익명화 처리 기술들은 원본 영상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는 원래 그 원본 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사실 다 없애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복이 힘들어요. 결국은 원본 영상 확인이 필요할 때 내가 확인이 불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는 그랬어요. 어떠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블러링이든 픽셀라이제이션이든 아니면 스크램블링이든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의 기술별로. 근데 또 어떤 그 기술들은, 알고리즘들은 원상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프라이버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네요. 다시 내가 재식별이 가능한데, 식별을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익명화 기술들은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비식별화 기술로서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거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상 암호화라는 것이 필요해. 그런데 사실 이 기술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거예요. 기술을 도입을 못하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쉬운 방법이 있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힘들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쫓기게 됐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 비식별화를 영상 비식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암호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암호화라는 게 뭐야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어떤 암호화 기술들이 있어 또 어떻게 동작을 해 좀 이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개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호화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아까 비식별화하는 거예요. 해독할 수 없도록 부호화, 난독화 이게 사실은 보기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는 기법을 우리가 암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라는 건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들어봤던 건 그냥 문자 암호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문자 암호화. 좀 이따 제가 사례를 들어볼 텐데 문자 암호화는 되게 쉬워요. 근데 영상 암호화는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정보에 대한 기밀성, 우리가 confidentiality라고 하는데 아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런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밀성을 제공을 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암호화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암호화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뭐 암호화 알고리즘도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암호화 키입니다. 키, 열쇠. 그럼 열쇠는 항상 뭐가 있어? 키가 있고 자물쇠가 있어야죠. 그럼 어때요? 자물쇠는 꼭 맞는 키로만 여는 거죠. 결국 그 키를 열 수 있는 건 누구야?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암호화, 복호화를 할 때 복호화, 원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외에는 누구도 못 풀어. 왜? 딱 맞는 키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 그래서 이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된 이 암호화라는 것은 크게 다시 이제 두 개의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키를 내가 하나만 사용하느냐, 두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칭 암호화, 비대칭 암호화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잠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게 대칭 암호인데 이런 뭐 블라블라블라 문자들이 있어요. 이거 암호화 알고리즘을 키가 있죠. 이런 키로 암호화를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요. 이 암호문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키 가진 사람, 이 복호화라고 불러요. 다시 푸는 걸. 이 원래 암호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어때요? 이 키가 같아. 즉 암호할 때와 복호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대칭 암호화라고 하고 여기는 똑같은 평문을 암호하는데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틀리죠 서로. 그렇죠. 이걸 우리가 비대칭 암호화 또는 공개키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당연히 뭐겠어?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푸는 거야. 이게 비밀키라고 불러요. 비밀키. 비밀키는 누구한테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영상 암호화는 굉장히 쉬운데 제가 뭐랬어요? 문자 암호화는 굉장히 쉽다고 했죠. 저렇게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근데 영상 암호화는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든지 조금 이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영상 암호화라는 것도 다시 크게 몇 개의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 전체 암호화. 이거는 뭐냐면 영상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암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지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여러 개 모인 게 집합, 영상이야. 그냥 비디오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이미지, 이걸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프레임을 암호화해서 이것처럼 모든 화면을 다 암호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암호화를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힘드니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만약 암호화를 해서 저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쉬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못 보게끔 해. 그리고 암호화 키는 나만 가지고 있어. 이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 암호화 이렇게 하면은 이거의 단점은 뭘까요? 결국은 이 영상은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 그리고 다 풀어봐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영상을 확인하고 싶은데 프라이버시에 관련이 된 부분만 얼굴이 되겠죠. 가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왜? 어떠한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영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어떠한 이벤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상 암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처럼 부분 암호화, 어떤 특정 영역 암호화. 우리가 이것을 ROI라고 관심 영역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Region of Interest라고 합니다. Region of Interest. 그래서 내가 특정 영역만 내가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프라이버시에 관련이 된 그 영역 부분만을 암호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근데 이게 왜 힘들겠어요? 영상이라는 것은 객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얼굴도 막 움직일 테고. 그러면 이 AI 기술이 어때요? 움직이는 이 객체의 이 부분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찾아가면서 각각의 프레임별로 확인하면서 다 암호화를 시켜줘야 돼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상 암호가 결국은 전체 프레임 암호를 해도 되긴 하는데 특정 영역, 관심 영역만 암호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중요한 기술이다. 근데 또 이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코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코덱은 뭐야? 또 여러분들도 그 생각할 거예요. 코덱은 뭐야? 또 그렇죠?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능형 CCTV 얘기를 했었고 지능형 CCTV에서는 대부분 요 HEVC, H.26라는 코덱을 사용합니다. 거의 70에서 80% 사용을 한대요. 고화질의 그런 영상을 제공하는 코덱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동일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어떤 코덱을 쓰느냐에 따라서 원본 영상과 동일한 품질의 영상이면서 압축이 되고 크기도 작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코덱이에요. 그러니까 100메가짜리가 50메가짜리 반으로 될 수도 있고 10메가짜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상은 똑같아. 화질은 똑같아. 품질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코덱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코덱을 이해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이 코덱이 실제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원래 원본 영상이 있다면 컴프레스드 비디오죠. 압축된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용량도 더 작아지고 할 테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프로세스 기반에 의해서 사실 실시간으로 특정 영역만 ROI만 암호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힘든 기술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관심 영역 암호화도 또 다시 또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계속 나눠지네요. 결국은 크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타일 기반, 그래서 즉 하나의 프레임을 여러 개의 타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 타일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내가 사실은 암호화하고자 하는 영역에 다른 타일이 겹치게 되면 결국은 더 큰 영역으로 번져서 암호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게 CTU라는 그런 단위예요. 더 작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게 이거보다 더 작은 CU 기반의 그런 암호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죠.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내가 암호화하는 영역을 작게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암호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영역보다는 작은 영역.
그렇죠. 그래야만 실시간으로 레코딩을 하면서 바로 저장을 해요. 암호화 저장도 가능하고. 기존 방법으로는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냥 풀프레임 암호를 하게 되면 못 따라가요.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복잡하죠.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관심 영역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관심 영역이 어디야? 식별하는 거. 그렇죠? 여기는 먼저 얼굴을 이렇게 식별해요. 그렇죠? 지금 세 개의 예제인데 얼굴을 식별할 거고 나는 이 부분만 하고 싶은데 뭐 타일 기반에 하면 이게 어때요? 이 영역의 범위보다 더 커지죠? 더 커져요. 더 커져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이게 더 작은데 쉬운데 굉장히 더 작게 작은 영역만 딱 그 영역만 암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제가 시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바로 이 플레이어를 했었고 제가 하나의 예제만 그냥 두 가지를 준비해 왔긴 했는데요.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원본 영상입니다. 이거는 연구용으로 지금 배포가 된 거고 사실 아무런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한 10초, 한 20초 정도 되나요? 예, 이런 영상이고 이런 영상인데 앞서 얘기한 타일 기반, 타일은 조금 이제 큰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조금 이제 크죠. 이렇게 타일이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이 디텍션된 이 얼굴이 다른 타일에 겹치기 때문에 겹친 영역도 같이 암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CU도 사실은 CTU도 조금 작은 단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 타일보다는 조금 더 작은 영역이 암호화돼요. 이렇게 암호화되고 아까보다는 확실히 작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한 것은 CU라고 해서 CTU보다 더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CU하고 CTU하고의 단위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특정 프레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렇게 ROI 중심의 ROI 기반의 이런 암호화가 이런 풀프레임 암호화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실은 실시간적인 이 영상 암호 기술이 있어서 좀 필요한 기술이다, 미래 기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좀 어려운 주제 뒤로 가서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좀 이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뭐 정보보호 쪽에 있고 지금 이것도 이제 영상 보안인데 이 보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앞서서는 향후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보안보다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의 그런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네트워크 사회가 된다면 스마트 시티라든 이런 사회가 된다면 사실 이런 보안 기술 없이 그런 기능들을 서비스들이 될 수가 없어요. 보안이 항상 기반이 돼야 되는 기술이 돼야 되고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여기 지금 앞으로 이러한 보안 영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